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동대문 지점 배강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BMW 대표하는 대형 SUV 중에서 쿠페형 SUV인 X6 모델에 대해서 오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리뷰해볼 차량은 X6 x드라이브 30D M 스포츠 LCI 모델 리뷰해볼 거고요. X6 라인업으로는 가솔린 그리고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다만 가솔린은 고성능 모델인 M60i가 출시되고 있고요. X5와는 다르게 별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내연기관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전면부 봐주시면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게 BMW의 상징적인 키드니 그릴인데요. 해당 그릴은 저희 BMW의 상징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GKL에서만 적용이 되던 아이코닉 글로우가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릴 테두리를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 LED가 은은하게 위아래 양쪽 측면에서 은은하게 나온다는 점이 더 매력적으로 돋보입니다. 그릴 측면에 보이시는 헤드라이트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보시기에는 레이저 라이트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레이저 라이트에 블루 포인트만 가져와서 이 BMW의 상징적인 파란색과 일체감을 주기도 하고요. 레이저 라이트의 장점인 이 블루 포인트가 더 샤프한 디자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장점만 쏙 뽑아서 온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면 더 안 좋은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짝당 공인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이 더 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라이트 정도의 조사 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도로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투머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전 LCI 페이스리프트 전에 적용되던 21인치 Y스포크 휠이 적용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M 스포츠 트림답게 블루 캘리퍼를 지니고 있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앞쪽 조수석 도어 쪽에 이 사이드 미러 보이실 텐데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당연하게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봐주시면 루플레일 또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시는데도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측면부 뒤쪽 루프레일을 따라서 후면부로 봐주시면 이쪽 라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X6의 가장 상징적인 이 유려한 곡선이 아닐까 싶어요. 뒤쪽에서 깎여 내려가는 쿠페형 디자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BMW 차종 중에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 휠을 보시겠습니다. 뒤쪽 휠은 315, 35,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됐는데요. 앞쪽 휠은 275, 40,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는 좀 더 광폭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코너링 안정성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존 X6와 동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더욱 세분화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후면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리어 글라스인데요. 글라스 쪽을 봐주시면 동일한 국산차 SUV들과 다르게 별도의 와이퍼가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려한 곡선에서 좀 파생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라인을 봐주시면 종기역학적 디자인으로 인해서 빗물이 보이지 않고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촘촘한 열선 때문에 뒤쪽 후방 시야에 방해가 갈 일은 더욱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로는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X5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리어 라이트가 보이실 텐데요. 확실히 다른 BMW 차량들에 비해서 리어 라이트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조금 더 길게 뻗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이 더 넓게 보이고 조금 더 우람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넓지만 얇은 리어 라이트 디자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스포티함도 더 강조되는 효과를 줍니다. 트렁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6의 트렁크는 확실히 X5 대비 길어진 전장 때문에 골프백이나 유모차를 싣는데 더 용이합니다. 다만 X5는 이 뒷면이 깎여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X6보다 70리터 정도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레저 활동이나 아니면 육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이 깊은 트렁크를 가진 X6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가 2열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보이시는 이 시트 컬러 같은 경우는 저희 최고급 메리노 가죽이 적용된 메리노 커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X5 대비 헤드룸이 다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 X5보다 조금 더 길어진 전장 때문에 레그룸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더 쾌적한 실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됐고요. 해당 버튼으로 뒷자리에서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아쉽게 통풍 시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선 롤러 선블라인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 혹은 피곤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주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열 도어를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 스피커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스피커는 하만 카돈 스피커로 BMW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X1에도 하만 카돈이 적용되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면 X1에 적용된 하만 카돈은 사실 진짜 하만 카돈이 아닙니다. 하이파이 하만 카돈이라고 해서 하이파이보다 재원을 조금 더 올린 하이파이와 하만 카돈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하단부 버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보시다시피 트렁크를 여닫는 버튼이고요. 메모리 시트 물론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운전석 시트 조절을 통해서 조수석의 시트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젠틀맨 스위치라는 옵션이고요. 조수석 탑승자를 위해서 젠틀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은 가장 보편적인 BMW 윈도우 버튼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위치 조정,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접고 필 수 있는 수동 조작 버튼도 있지만 물론 자동으로 설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당 버튼을 통해서 우측 사이드 미러를 내리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Wood Trim Fine Line Black Interior Trim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에서 가장 처음 눈에 띄는 건 이 토글형 스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토글형 스위치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스와로브스키와 협작한 크리스탈 토글형 기어 셀렉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운영 체제는 보시다시피 iDrive 8.5가 적용이 됐고요. 순차적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iDrive 9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 에어컨 공조기 쪽을 봐주시면 물론 ID8 이후부터는 에어컨 조절 버튼이 다 인터페이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바람 조절이나 풍향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돌출형 레버로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하단부의 볼륨 조절 버튼 쪽을 봐주시면 볼륨 조절, 다음 비상등, 그리고 성해 제거 버튼, 이렇게 꼭 필요한 버튼들만 남겨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심플하고 모던한 내부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단부 컵홀더 쪽을 봐주시면 냉온 컵홀더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름이나 겨울철에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을 봐주시면 무선 충전 트레이가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선 충전 트레이보다는 센터 콘솔에 위치한 이 C타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선 충전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발열도 심할 뿐더러 충전 속도가 그렇게 웬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C타입 단자는 20V의 고전압으로 인해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 서스펜션 또한 이쪽 기어 노브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위로 4cm, 아래로 4cm 조절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주행 모드 중에 스포츠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전고 1cm가 낮아집니다. 물론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차량에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턱이 있는 경사면에서는 저속으로 2cm를 올려서 좀 더 주행에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관련 옵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에 관련된 옵션들은 전부 다 가장 상위 옵션으로 적용이 됐고요. 주행 옵션 중에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반자율 주행 모드가 가능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띄워드린 파킹 어시스턴트 또한 프로페셔널로 적용돼서 자동 주차라든지 아니면 주행 경로 녹화 또는 자동 주차 기능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서라운드 뷰가 작동이 됐을 때 차량 모든 면에 위치한 이 센서들이 감지를 하면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상당히 세부적이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박으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렇게 소리가 점점 초저하게 울리면서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내려서 보셨을 때는 한 15cm 정도의 공간이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돌 안정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 보조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후진 보조 장치는 일명 리버싱 어시스턴트라는 명칭으로 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진 기어를 놓고 앞으로 갔다가 막다른 길을 맞이했을 때 핸들링이 능숙하지 않으신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후진 보조 장치를 시작해 주시고 기어를 후진 기어에 위치하게 되면 브레이킹이랑 페달링만 하게 돼도 기존에 위치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다만 100% 정확한 경로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자분들께서는 전방이나 후방 주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편리한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더보기에서 자동 세차장 보기를 통해 차가 이동해야 될 경로를 직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더욱 편리하게 세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ID 8.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오토,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확실히 직관적이게 윈도우 그리고 아래쪽, 앞쪽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수동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더욱 직관적으로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 상단부 다 독립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풍향 같은 경우에도 싱크만 눌러주시면 바람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풍향, 온도까지 다 맞춰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유튜브 첫 영상으로 X6 30D 모델을 리뷰해 봤는데요. X6는 전 모델 다 단일 M 스포츠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1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드렸던 최상의 옵션들만 해도 가장 BMW 내에서 진보된 옵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진보된 옵션들이 응집된 트렌디한 쿠페형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승을 통해서도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뛰어난 운동 성능과 합리적인 옵션 그리고 아주 화끈한 프로모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6 차량 외에도 다른 BMW 차량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리뷰를 열심히 올려볼 테니 예쁘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전문성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동대문 지점의 배강민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